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물론 지금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에는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과서까지 제가 100%다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얘기합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그래서 어떤 물체의 위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세요라는 이야기는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합한 값을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어떤 물체를요, 위에서 가만히 떨어뜨렸으면 자유낙하를 시켰어요. 자, 이때 도착 지점, 도착 직전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도착하면 속력은 0이에요. 근데 도착하기 아주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높이가 0.00000m, 거의 0에 가까울 때. 그때 속력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겁니다. 이때 조건을 주겠죠. 물체의 질량은요, 2kg이고요. 높이는요, 10m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단서는 이겁니다. 공기나 기타 다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자, 여기에 있을 때는 물체가 무엇을 가질까요? 바닥면으로 기준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그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점점 속력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무엇이 되냐면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는 다시금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둘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공기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또는 열 에너지, 기타 등등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게 없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를 2번 상태라고 하면요. 1번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2번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고 했죠? 자, 운동 에너지와 뭐의 합이라고 했죠?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도 뭐가 있을까? 역학적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예요. 자,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했고요. 위치 에너지는요, 9.8mh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물체의 질량은 얼마라고 했죠? 2kg. 자, 그러면 2다 넣는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속력 계산하라고 했죠. 어디서의 속력요? 도착할 때의 속력이에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요, 지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개의 합과 얘가 같다는 얘기는요. 자,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질량이 모두 다 약분이 됩니다. 모두 다 질량이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질량이 약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낙하할 때 위에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속력이 있을까요? 자유낙하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자유낙하예요. 그러면 속력은 얼마일까요? 0이죠. 그럼 얘는 계산할 것도 없이 0입니다. 자, 높이는 얼마라고요? 10m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거의 도착하기 직전이니까 높이는 거의 얼마에 가깝습니까?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때 속력이니까 결국은 공식이 뭐밖에 안 남습니까? 9.8 곱하기 10은 2분의 1 v 제곱으로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요? 그러면 수치값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98에다가 곱하기 8, 26, 9, 28, 19 맞죠? 그래서 190 19 제가 뭐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98을 갖다가 곱하기 2죠. 196 18 196 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V제곱. 그렇다면요. 속력은요. 루트 196. 자, 요거 약분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로 될까요? 14 되나요? 4, 4, 16. 5. 맞죠?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14m/s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착할 때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반대 형태의 문제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위로 던졌어요. 얼마의 속력으로 던졌냐면요. 7, 여기다 쓸까요? 7m/s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은 2kg이에요. 최고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최고 높이가 있겠죠. 최고 높이일 때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최고점으로 갔을 때. 이때 높이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지점, 1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2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면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고요. 역시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 9.8 mh입니다. 공식 정도는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때 1번 위치에서는 이제 막 올라가죠. 그 얘기는 높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0입니다. 자, 최고점에서는 어떤 게 0이냐면요. 속력이 0이에요. 왜? 올라가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에 갔으면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력이 0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뭘 계산하고 싶은 거죠? 높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역시나 뭐가 약분이 됩니까? 질량이 또 약분되네요. 그래서 질량은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최고점의 높이나 떨어질 때 최저점에서의 속력에는요. 영향을 안 줘요. 얘가요. 그러면요. 역시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9.8h는 2분의 1 v제곱인데 속력이 얼마라고요? 7이었죠. 그러면 속력이 제곱이니까 7, 7에 49를 갖다가 절반으로 나누면요. 24.5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9.8H가 되니까요. 역시나 9.8로 나누면 될 겁니다. 제가 딱 떨어지는 수치값으로는 계산을 못 냈네요. 조금 즉석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수치값이 딱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내야지 여러분들이 계산이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요. 서술형 평가라든지 또는 수행 평가로도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기도 해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자유낙하 물체에서의 속력이라든지 자, 그런데 하나를 더 볼까요? 이제 세 번째로 조금 약간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자, 높이는 10m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2kg의 물체입니다.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5m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식 이해되시나요?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제 푸는 방식 똑같죠?
자, 그렇다면요.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한 겁니다. 서로 바뀔 뿐이에요. 위치가 운동이 위치로. 자, 그런데 자유낙하를 시켰다면요. 뭐가 지금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0. 자, 근데 중간에서는요. 모두 존재해요. 높이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속력도 있어요. 물론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면요. 위에서는 9.8 mh만 남았고요. 밑에서는 뭐가 남았습니까? 2분의 1 mv제곱 9.8 mh가 남은 거예요. 맞죠? 같다고 했으니까 질량은 일단은 모두 다 약분이 될 겁니다. 이때 나는 속력을 계산하고 싶죠? 이때 여기가 5예요. 맞죠? 여기가 10이에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더 쉽게 푸는 법 가르쳐 준다고 했죠? 잘 보세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기준면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요. 얘가 5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가 0이에요. 기준면이 되니까. 그런데 계산해보면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싶으면요. 기준면을 내가 임의로 바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조금 곤란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 보이는데 뭔가가 틀려요. 자, 2kg의 물체가 10m 높이에서 떨어질 때 최고 속력, 이 물체가 가진 최고 속력의 절반이 되는 지점의 높이는 이걸 묻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꼭 보기에 보면요. 3번 5m가 꼭 있어요. 정말 치사하죠. 답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은요. 자, 그러면 최고 속력이 얼마냐 이거예요. 물론 자유낙하입니다. 다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 속력부터 계산을 해봐야죠. 이때 어느 지점일지 모르겠어요. 이 지점이 속력의 절반이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최고 속력부터 계산하려면 바닥에 도착할 때가 최고 속력이니까 바닥에서의 최고 속력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에서 최고 속력을 구했어요. 얼마라고요? 14m/s라고 해놨습니다. 제가요. 앞에서 풀었던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요. 최고 속력이 14m/s니까 절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면 될까요? 7m/s예요. 그럼 이 지점이 얼마란 얘기예요? 7m/s로 지나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요. 자유낙하니까 처음에 던진 거 아니죠? 속력이 없어요. 0입니다. 얘는 물론 존재하죠.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자, 이때 위치 에너지는요. 9.8mh라고 했고요. 중간에서는 어떻다고요? 2분의 1 mv제곱 위치 에너지는요 9.8mh입니다. 글씨가 잘렸어요. 위에다 다시 적을게요. 종이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안 보이겠지만요. 이게 전용 종이의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이 코드가 입력이 안 된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질량은 모두 다 약분입니다. 자, 속력 얼마라고 했죠? 자, 다른 색으로 보면 좀 쉽겠네요. 속력 얼마요? 절반 되는 지점이 7이에요. 높이는 여기는 10이에요. 그러면 자, 요 높이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번 거는요. 위에 거부터 계산하면 98일 거고요. 맞죠? 밑에 거 계산하면 7, 7에 49인데 절반으로 나누니까 24.5가 되겠네요. 24.5를 갖다가 넘겨주면요. 98에서 24.5를 빼주면 되고요. 이게 9.8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제가 산수가 약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 3, 맞죠? 그리고 7, 73.5 맞나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9.8mh죠. 자, 그럼 양변 나누기 9.8. 이게 h 되더라 이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절반 5m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숫자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제가 간혹 가다가 계산하다 보면요. 숫자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요. 수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롤러코스터 우리 청룡열차 예전에는요. 자, 얘기하는데요. 자, 있습니다. 청룡열차가 있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요. 자, 그러면요.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이 지점에 있을 때 바로 무엇이 될까요? 이 롤러코스터는요. 가장 위치 에너지가 큰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요. 위치가 줄어드는 만큼 무엇이 늘어납니까? 운동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지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가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운동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최소인 지점, 운동 에너지가 최대, 최소인 지점, 기타 등등을 묻게 되는데요. 뭐 계산으로도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예로도 묻게 됩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이번에는요, 우리 진자의 운동, 바이킹으로 얘기해도 될 거예요. 진자의 운동 우리가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자, 이때 기준면을 여기로 한번 둘까요? 다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죠. 그럼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양 끝이 속력이 가장 느리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위치는 최소가 되겠죠. 대신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속력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만 알면요. 그리고 물체의 질량을 안다. 물체의 질량은 솔직히 영향은 안 미쳐요. 다른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게 없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조금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전력이라든지 인륜에 관련된 부분도 작년 교과서에서는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이제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전부 다 다룬 거고요. 이제 4단원 자극과 반응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